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3일간의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예정에도 없던 백신을 맞았거든요. 자녀 백신이 있나 확인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자리가 있어서 어제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부작용이 있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긴장을 했었는데 뭐 열도 나지 않고 특별히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했었고, 여러분들도 빨리 백신을 맞아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9%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거의 3% 가까운 폭락이 어울 정도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연장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참 시장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상위 종목 내에서 상승만 나왔어도 굉장히 선방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약 3% 상승이 있었고, 카카오뱅크는 무려 15%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동안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여기 17위의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도 1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시가총액 1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4위부터 17위까지 시가총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만 더 상승이 나온다면 첫 페이지죠, 15위까지 이 안에서 종목이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오늘 코스닥은 3% 이상의 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5% 이상의 하락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 모두 1% 이상의 큰 약세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가 지금 8거래일째 하락이 나왔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는지 지금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10조도 채 되지 않고 9조 5천억이 나왔는데 10조 밑에서 거래대금을 보여준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8거래일째 하락이 나온 것은 지난 3월달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그때도 8거래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내일도 하락이 나올지 참 궁금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거래대금이 더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코스피하고 마찬가지로 8거래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지금 수급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 규모를 키워왔었는데 지금 카카오뱅크는 연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1,000억 가까운 큰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도 연일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연기금이 조금의 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확실히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또 관련 CMO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반대로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뱅크,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크래프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위메이드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크래프톤 신규 상장 종목이 좀 돋보이는 것 같네요. 자, 먼저 최근의 환율을 한번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작년 3월 달에 1192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환율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위치를 보시면 1177원까지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여드렸듯이 환율하고 지수의 관계 굉장히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20년간의 환율하고 코스피 지수와의 관계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은
국내 증시의 외국인의 이탈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지수의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많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조금씩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정말로 매수의 적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는 만큼 조금은 환율의 방향성과 반도체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다시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하반기처럼 다시 환율이 이렇게 안정화를 찾는지, 그리고 반도체 여파이 다시 개선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고 매수하게 된다면 매수 타이밍과 타점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의 안정화를 찾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반도체의 시각이 다시 개선이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고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구간이 이쯤 되죠. 자, 이 구간 내에서 환율의 안정화를 보일 때 7월, 8월,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안정화를 찾았고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거를 빗대서 생각해보면 8월쯤에 진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환율의 안정화를 찾기 직전, 그 직전 시점부터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또 하반기부터 DRAM 가격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더욱 부각이 될 것이고, 반도체는 잠시 숨고르긴 할 수 있지만 산업의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고 계신다면 저는 환율의 안정화를 찾는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고 매수할 때는 다소 타이밍상 늦을 수가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지금 시점의 매수의 관점으로서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낙폭이 심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도체 업종을 투자할 때는 지금 하락이 많이 나왔으니까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부분, 이쪽을 좀 더 중요시 보면서 연말과 내년 초를 도모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장산업이라는 것은 한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토대로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성장주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정말 못해도 최소한 반년 혹은 1년, 2년 그 이상의 투자의 계획을 갖고 진입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가파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반등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지수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한 번쯤은 빠른 시간 내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종목을 어떻게 바라볼지 제발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갖고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하고 다르게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함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러한 원인은 환율 외적인 요소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8월 달에는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즉 외국계 펀드의 90% 이상이 지금 이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 1년에 4번 정기 변경이 있어요. 2월달, 5월달, 8월달, 그리고 11월까지 특정 종목의 편출입도 있고 또 해당 종목 내에서 비중을 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산업을 늘리기도 하고 MSCI 정기 변경이 있는 달입니다. 자, 그런데 국내 시장이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머징 마켓 내에서 한국보다 더 중요시되는 곳은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조금은 자료의 가독성이 떨어져서 지난 2019년 6월 이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신흥국 시장의 국가별 비중, 해가 지날수록 중국의 비중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한국의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면 충분히 외국인의 자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중국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국 상해지수를 살펴보면 중국 상해지수는 국내 증시하고 다르게 8월달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7월 말에 정말 좋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로 상승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국내 시장과는 조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면
8월 달에만 약 4% 가까운 지수의 상승이 있었고 분명히 이런 부분을 국내 시장하고 조금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8월 달은 MSCI 정기 변경이 있는 달이고 이 시점에서 중국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한국하고 대만 그리고 인도하고 브라질 다른 신흥국 시장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외국인의 자금은 빠져나갈 것이고 이로 인해서 환율이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환율하고 지수 이 두 가지로 놓고 봤을 때 환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환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 지수가 하락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수 내 외국인들 자금이 크게 빠져나가도 그로 인해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먼저인지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한 지수의 하락이 먼저인지 이걸 확실하게 뭐가 먼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MSCI 정기 변경 하나의 가능성의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정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지수의 하락이 나왔다면 8월 말과 9월이 돼서는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고 또 4분기부터는 D램 반도체 가격이 꺾일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슈는 지난주에 처음 나왔던 이슈는 아니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를 보시더라도 15만원 부근 이때부터 충분히 나왔던 내용이었고 이러한 부분이 지수 하락으로 충분히 반영이 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불을 지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하락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테이퍼링 이슈예요. 지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테이퍼링 이슈가 다시 나오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연준이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것이고 내년 중반에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이퍼링 이슈는 충분히 시장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디까지 파급력을 미칠지는 크기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국의 팡 기업들, 나스닥 대표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 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조금 어둡다, 또 D램 가격이 꺾일 것이다 이런 이슈보다 테이퍼링이 얼마나 기술주와 성장주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요시 보는 것이 좋은 방법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 있는 팡 기업들 한번 흐름 같이 살펴보시면서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연결해 지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부에서 모더나를 8, 9월 달에 물량을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였고 그 때문에 백신 CMO 기업들 그리고 mRNA 관련주들 오늘 지수 대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시면 저는 여기서 더 상승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장중 한때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 현재도 18% 가까운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투자라는 것은 내가 투자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급등이 나왔던가 가격대가 부담스럽다 그런 경우를 하면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요. 10명 중에 9명이 좋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놓치면 놓쳤지 너무 불안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항상 내가 투자하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지 이런 점도 미리 생각해 오신다면 조금 더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